이제 조금 이제 좀 주제를 넘어가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이재명 전 대표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재명 후보 지금 문제인 게 지지율 굉장히 높습니다. 그 지지율 지금 52% 이상으로 압도적이란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박스권에 갇힌 것 아니냐. 그래서 한덕수 대 얘기가 계속해서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자, 박근혜 탄핵 이전과 이후를 나눠야 됩니다. 박근혜 탄핵 이전에는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보수층이 상수였고 진보층이 변수였어요. 그 상수는 내가 잘하면 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가 못하면 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변수는 그때는 박근혜 탄핵 이전만 하더라도 변수가 진보층이니까 뭐 DJP 연합을 하던가 뭐 노무현이 정몽준하고 손을 잡던가 해가지고 막 이거 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지지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상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보수 측이 변수예요. 그럼 이제는 변수가 지지고 볶고 서로 손잡고 막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한독수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 다 합쳐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가지고는 지금 박스권이 26%에서 37% 사이에서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으로 전체적인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또 이재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변수론에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제가 2005년에 입당하고서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냥 영원히 우리 한나라당의 세상인 줄 저는 알고 있었다가 사실 세상이 바뀐 거를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한덕수 대행 출마 시점 언제로 보세요? 아까 대변인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다음 주는 안 넘길 걸로 봐요. 그래요? 다음 주는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5월 4일이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정치공학으로 비춰져요. 그리고 한대행이 이거를 그러면 정말 출마에 대한 권력의지 문제도 또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준비할 시간도 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 초가 고비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24일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2+2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내일 아마 국회 시정연설이 아마 있고 그다음에 주말쯤에 아마 보고를 받겠죠. 이제 같은 통상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저는 이 와중에서 저는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이 카드 한번 써도 될 것 같은 게 그 협상팀이 가져왔던 거 국회 비준 받겠다고 국회 동의 받겠다고 넘기는 거예요. 법적 구속은 없어요. 이건 정치적 카드예요. 민주당 동의해 달라. 저는 그 카드를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졸속 협상하지 마라. 다음 정부에 넘겨라. 왜 네가 하느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내가 권한대행으로 샜다. 가져왔는데 이거 국회 동의해 달라. 트럼프가 유고하지 않더라도 내가 대행이고 너 당신들이 나를 정통성이 없는 지금 권력이 이걸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럼 대의기관인 국회가 또 동의해 달라. 네, 동의하면 하겠다. 그 카드를 던지면서 저는 거기에서 출마 선언의 시점을 조절하면은 저는 이거는 약간 스윙 카드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다음 주 이제 넘길 거라고 사실은 조금은 지금 생각했던 게 그 4시 24분에 단독 기사 하나 보면은 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이제 방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재계 인사들 만나는데 여기에 한덕수 대행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접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트럼프 주니어까지 이제 만난다고 하니까 저는 만남 이후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주니어 말고 이미 트럼프와 케미를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나면 좋죠. 그렇지만 그 시점은 전후 관계는 대행일 때와 어떻게 보면 후보가 아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거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재명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프레임에 있어서 이재명은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기준점이 앵커리지 효과라고 해서 그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나와서도 안 될 후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 됐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께서 손실 회피 이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하나 더 한다면 시대 정신론입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부터 가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면 이재명 혼자 있으니까 이게 더 커 보이는데 시대 정신이 뭘까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 민생인데 경제 민생을 우리가 예전에 일자리 창출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일자리 창출 기업이 제품을 만들면 그걸 팔아야 돼요. 그걸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관세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의 자유무역 기조에서 이제 보호무역 기조로 바뀌는 이 프레임의 전환 시기에 누가 본인의 역할을 잘할 수 있냐.
이재명이 잘할 수 없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은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한미 FTA를 이명박 때 잘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반대했어요. 누구랑 같이 반대했느냐? 통합진보당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독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관세를 뭘 하겠어요. 중국에 시시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통합이죠. 이재명 전 대표가 보수 농객 누구 뭐 정규재 뭐 조갑재 그분들을 만나서 자기는 뭐 친일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자기는 뭐 다 통합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통합을 합니까? 비명 행사하고 이른바 비명계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른바 매불쇼에 나가서 폭력 집단과 앙거래하는 이런 사람들 당에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거 뭐예요? 제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는 통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통합, 지금 시대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런 거에 옷에 맞는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옷에 맞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국민들 이거는 뭐냐면 선거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근데 설득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이재명만 봤을 때는 막 앞서가고 당을 장악하고 하나 되고 우리는 중구난방 같지만 이 중구난방 속에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재발견을 하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역설 굉장히 동적인 과정에 있는 거고 여기는 역동성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뭔가 하나 된 것 같으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 낙담과 이 공허함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이거 제가 늘 얘기하는 명랑의 이순신 장군 멘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우리의 허탈함 대통령을 떠나보내는 이 허탈함과 그 다음에 이재명이 올 것 같다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만드는 과정이 경선이어야 되고 그런 경선과 또 다른 한 축인 한덕수 대행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저는 52% 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기루입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본선 가서 진영 대 진영 대결로 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디 직결하면요. 결국에는 51대 49의 싸움으로 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 경선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거티브 없고. 근데 난 이게 독이 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재명의 일극만을 보여주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네거티브의 내자도 안 꺼내요. 그런데 본선에 오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될 분 또 뭐 한덕수 대행이든 누구든 날카롭게 아주 아프게 들이댈 겁니다. 근데 지금 근데 경선은 그 본선을 대비하는 약간의 예방주사 과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꽃가마 타듯 제가 아까 추대 분위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취해서 딱 왔는데 제대로 아프게 몇 방 맞는다. 그러면 또 제 아무리 맷집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이거 쉽지 않아요. 원래 정치 캠페인에서 장타보다도 정타가 무섭고 정타보다도 연타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맞고 계속 맞잖아요. 그럼 어질어질해요. 한 방 맞으면 금방 그래서 라운드가 바뀌면 회복하지만 계속 맞고 제대로 맞으면은 못 태어나요.